자녀 결혼에 대한 면세 양가 합치면 3억 원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걸 보시면 자녀 결혼자금 정여세 면제 규모가 과거에는 5천만 원이었거든요. 이 5천만 원이 이제 1억 5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1억 5천이 된다는 뜻. 예,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예, 지금 면세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하다. 참 이게 보면 저는 자녀 결혼을 하는데 정여세가 1억 5천까지 간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고육지책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게 5천만 원을 1억 5천으로 늘려준다. 이런 뜻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양가를 합친다. 양가. 뭐 신랑 신부가 있으니까 양가를 합치겠죠. 양가를 합치면 3억 원이 된다는 뜻인가요? 3억 원? 예. 3억 원이면요, 여러분. 3억 원이면 진짜 큰 돈입니다. 예, 수도권에 나가면 뭐 웬만한 신혼집은 살 수 있는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젊은 신랑 신부가 처녀 총각 때 벌은 돈을 합치면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작은 집을 장만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녀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 자금에 대해서 3억 원까지 정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정부가 이게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 악재를 딛고 결정한 쉽게 말하면 고육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한 것은 좀 넉넉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실 말입니다. 상속 정여 세수 한번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독해요. 참 지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5천만 원까지밖에 못하잖아요. 5천만 원까지. 자녀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290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160억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160억까지. 그러니까 이게 1292만 달러니까 이제 평생을 두고죠. 평생을 두고. 이렇게 상속 정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요. 연간입니다. 연간. 110만 엔. 110만 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될까요? 1100만 원 정도 될까요? 1100만 원은 안 되겠죠. 1000만 원 조금 넘겠죠. 연간 1000만 원씩 줄 수 있다. 게다가 결혼자금은 1000만 엔. 1000만 원이면 1억 정도 되나요? 1억? 결혼자금은 1억 정도 줄 수 있다. 이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우리 5천만 원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크죠. 연간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그냥 주는 거고요. 연간이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따지면 연간으로 준다 그러면 뭐 금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죠. 연간 1000만 원씩 계속 준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결혼자금은 1000만 원까지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개편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가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일정 조건만 갖추면요. 거주하는 주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저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한 정여세 1억 5천까지 면세를 해준다. 양가 합치면 3억까지 면세를 해준다. 이것은 인구 지진에 대한 인구 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3억까지 간다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게 부의 대물림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예.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GDP 대비 상속 정역 세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0.7%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대비해서 상속 정역 세수는 0.7%라는 거예요. 세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벨기에도 0.7%, 프랑스도 0.7%. 이 세 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상속 정여세에 대해서는요. 예. 일본은요 0.5%고요. 0.5%. 독일이나 영국은 0.3%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0.1%고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OECD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죠. OECD 기준으로 보면 0.1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 자금,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상속 정여세를 준다고 하는 것, 뭐 부의 대물림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대한민국이 차별화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만 챙기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결혼 자금에 대해서 양가 합쳤을 때 그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어쩌면 자녀들을 더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결혼 정년기에 들은 그 청년들이 저는 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더 아이를 낳아서 인구 소멸에 대한 대비책도 저는 마련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요.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막는 거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것만큼 심각한데 저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시장에 또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